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 교역국을 상대로 전격 부과한 10%의 이른바 글로벌 보편 관세가 일단 법적 수명을 연장하게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합의가 사실상 타결 수순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종전 합의 임박 주장에 대해 협상 당사자인 이란 정부는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조지아주 존스 크릭에서 한인 여성이 남편이 쏜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가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 교역국을 상대로 전격 부과한 이른바 10%의 글로벌 보편 관세가 일단 법적 수명을 연장하게 됐습니다. 하급심 법원의 위법 판결에 대해 항소법원이 그 효력을 일시 정지하는 조치를 연장하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일단 관세 징수를 계속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연방 항소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다시 한번 들어줬습니다. 항소법원은 오늘 트럼프 대통령의 글로벌 관세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국제무역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효력 유예 조치를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제무역법원은 지난달 중소기업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10%의 글로벌 보편 관세는 1974년 무역법에 근거할 때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며 위법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하지만 항소법원이 한 달 만에 이 판결의 효력을 다시 멈춰 세우면서 소송을 제기했던 수입업자들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는 당분간 그대로 유지되게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대규모 무역 적자를 시정하겠다며 자동차와 철강 등을 제외한 사실상 모든 수입품에 10%의 보편 관세를 매기는 행정명령을 강행했습니다. 근거로 삼은 법안은 국가 비상시 최장 150일 동안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무역법 122조로 이번 항소법원의 결정으로 트럼프 행정부는 한숨을 돌리게 됐습니다. 그러나 관세 조치 자체가 오는 7월 만료를 앞두고 있어 불확실성은 여전합니다. 무역대표부는 의회의 승인이 없더라도 관세를 재부과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물론 학계에서도 의회의 입법권을 침해한 초법적 조치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상급 법원의 최종 판단을 둘러싼 정치권과 글로벌 무역 시장의 긴장감은 더욱 고조될 전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차기 국가정보국 국장에 제이 클레이턴 뉴욕 남부 연방검사장을 전격 지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클레이턴 지검장은 법조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 중 한 명이라며 연방상원의 신속한 인준을 촉구했습니다. 국가정보국 국장은 CIA와 FBI를 비롯한 18개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핵심 요직입니다. 당초 트럼프 대통령은 측근인 빌 펄티 청장을 대행으로 임명했으나 정보기관 무경력자라는 의회 안팎의 강력한 반발에 직면하자 열흘 만에 클레이턴 지명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클레이턴 후보자 역시 트럼프 일기 시절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금융법 전문가로 국가안보나 정보 분야 전문성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상원 인준 과정에서 전문성 논란을 두고 공화, 민주 간 팽팽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합의가 사실상 타결 수순에 들어갔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밝혔습니다. 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번 주말 이란과 종전 합의에 서명할 수 있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합의문을 최종 조율하는 단계라며 서명식 장소는 유럽이 될 거라고 했습니다. 특히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기로 합의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We have a deal that Iran will never have a nuclear weapon, which was the whole purpose of what we had to go through to get this. So it was a very big thing.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란 최고 지도부가 종전 합의안을 승인했고 자신도 예정된 이란 공습을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는 또 이스라엘 등 이란 주변 국가 정상들과도 대화해 당사자들의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협정에 서명하는 즉시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at with the Strait will officially open
as soon as we sign, which could be soon, very soon, maybe over the weekend, in Europe. I won't be able to be there, but JD will be there. 트럼프 대통령은 이 말을 하기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곧 대규모 공습이 있을 것이라며 이란은 끝났다고 했습니다. 분위기가 급반전됐거나 트럼프 특유의 압박식 협상 전략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경수입니다. 그런가 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종전 합의 임박 주장에 대해 협상 당사자인 이란 정부는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란 언론은 미국과의 합의문이 아직 승인되지 않았다고 반박하면서도 합의 가능성 자체는 크다고 관측했습니다. 김계형 기자입니다. 이란 최고 지도부가 합의안을 승인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에 이란 측은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란 외교부 등 공식 당국자들도 구체적인 언급을 피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란 언론은 합의문 승인설에 선을 그으면서도 협상 타결 가능성에 주목했습니다. 이란 파르스 통신은 협상팀 소식통을 인용해 초기 양해각서 문안이 승인된 바 없다며 미국의 발표를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란이 합의에 응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 요구사항을 철회하고 2주 전 양해각서 초안으로 돌아갔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이 통신은 2주 전 초안이 양국 정부의 최종 승인만을 남겨둔 상태였다고 전했습니다. 반면 혁명수비대 연계 매체인 타스님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 정치용 선전을 하고 있다며 비판적인 논조를 유지했습니다. 현재 미국 내부에서는 양해약서 서명식의 구체적인 일정과 장소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교착 상태에 빠졌던 중동 종전 협상이 막판 타결 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두바이에서 KBS 뉴스 김계영입니다. 최고의 한인 암 전문의와 함께하면 치료가 달라집니다. LA 한인타운과 부에나파크에 위치한 USC 노리스 종합암센터. 언어나 문화적 어려움 없이 치료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한인 의료진이 상담하고 진료해드립니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의들이 협진을 통해 진단과 치료에 최선을 다하며 임상시험 참여의 기회도 제공합니다. 환자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 USC 노리스 종합암센터. 오늘 예약하십시오. 조지아주 존스크릭에서 한인 여성이 남편이 쏜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남편은 총격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KBTV 신영주 기자입니다. 사건은 지난 7일 밤 11시 30분쯤 조지아주 존스 크릭의 놀스 힐브룩 트레이스 주택에서 발생했습니다. 존스 크릭 경찰은 911 신고를 받고 출동해 집안에서 부부가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남편인 52살 리처드 홀러데이가 아내인 43살 마샤 홀러데이에게 총격을 가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고는 집안에 있던 세 아들 가운데 한 명이 했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말다툼이 총격으로 이어졌다고 경찰에 말했습니다. 당시 집에는 17살, 13살, 12살 세 아들이 있었지만 모두 다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경찰이 도착했을 때 집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현재 안전한 상태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외부 위협이 없는 가정 내 단발성 사건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계속 조사하고 있습니다. 숨진 마샤 홀러데이 씨는 한인으로 풀턴 카운티 교육 현장에서 10년 넘게 이솔 커뮤니티 담당자로 일해왔습니다. 이솔은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학생들을 위한 영어 학습자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홀러데이 씨는 영어가 익숙하지 않은 이민자 학생들을 상담하고 학부모들이 학교와 소통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평온한 주택가에서 벌어진 가정 내 총격 사건에 지역사회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가정폭력 위기에 처했거나 주변의 위험이 의심될 경우 전국 가정폭력 한라인 1800-799-7233으로 24시간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지난 2일 실시된 예비선거에서 LA 카운티 판메세 인상안인 메저 ER이 개표 막판 찬성 우세로 돌아섰습니다. LA 카운티 선거관리국에 따르면 현재 메저 ER은 찬성 50.59%를 기록하며 반대표를 앞질러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 안이 최종 확정되면 오는 10월 1일부터 LA 카운티의 기본 판매세율은 현행 9.75%에서 10.25%로 올라 10%를 돌파하게 되며
일부 지역은 최고 11.75%까지 치솟게 됩니다. 당국은 세금 인상을 통해 연간 10억 달러의 재원을 확보해 공공의료와 저소득층 의료 지원 등에 사용할 계획이지만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의료 서비스 가격 정보를 충분히 공개하지 않은 전국 500곳 이상의 병원에 경고장을 발송하고 단속 강화에 나섰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연방정부는 가격 비공개가 의료비 상승의 원인 중 하나라고 보고 시정 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병원에 대해 연간 최대 2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환자들이 혈액검사나 영상검사, 각종 치료 비용을 사전에 확인하기 어렵다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겁니다. 주별로는 텍사스가 42곳으로 가장 많았고 캘리포니아도 38곳의 병원이 경고를 받았습니다.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프리덤 250 콘서트가 트럼프 행정부 주도의 정치적 행사라는 논란에 휩싸이자 참여 예정이던 아티스트들의 보이콧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CNN 등에 따르면 래퍼와 록밴드 등 유명 가수들이 행사의 당파성을 지적하며 잇따라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당초 조국을 축하하는 행사로 안내받았으나 실제로는 분열적인 형태로 변질됐다며 출연 취소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가수들의 이탈에 트럼프 대통령은 거친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SNS를 통해 행복해하지 않는 아티스트들은 필요 없다며 자신이 직접 기타 없이도 엘비스 프레슬리 전성기보다 더 많은 사람을 모으는 위대한 대통령이라며 무대에 직접 서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그러면서 콘서트와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오직 애국자들만 초대하는 아메리카 이즈 백 집회 개최를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한국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가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여야는 일단 다음 조사 계획서를 채택하고 신속히 추진하자는 데는 뜻을 모았는데 조사 대상과 특위 구성 등에선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소연 기자입니다. 선거 8일 만에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 요구서가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진상규명 및 국민 참정권 침해 사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야는 신속히 추진하자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선관위의 대대적인 개혁을 해야 되겠다는 건 아마 여야의 이견이 없는 걸로 그렇게. 지금 투표지 부족 사태는 그만큼 상황이 심각하기 때문이라고. 이제 국정조사 특위를 구성해 조사 계획서를 채택해야 하는데 각각 따로 조사 요구서를 제출한 여야, 구체적인 데서 생각이 다릅니다. 민주당은 투표지 인쇄 축소와 선거 당일 대응, 제도 전반 등을 조사하자고 합니다. 국민의힘은 여기에 참정권 침해로 인한 선거 효력 등도 포함하자는 입장입니다. 국정조사 특위 위원장을 어디서 맡을지, 위원 숫자는 어떻게 나눌지도 쟁점입니다. 여야는 신경전 속에서도 다음 주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하자는 데는 공감을 이뤘습니다. KBS 뉴스 여소연입니다. 음주운전 단속을 피해 늪지대로 도망친 남성이 거대한 악어를 만나 물리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루이지애나주의 한 고속도로에서 난폭 운전을 하던 40대 남성이 경찰의 단속이 시작되자 차를 버리고 인근 늪지대로 도주했습니다. 늪 안으로 헤엄쳐 들어간 남성은 곧바로 거대한 악어의 습격을 받아 팔을 불린 채 늪을 빠져나왔습니다. 경찰 드론에 추적당해 체포된 이 남성은 가벼운 상처를 입고 치료를 받은 후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경찰은 SNS에 악어가 범인을 잡았다며 제복을 입은 악어의 AI 이미지를 올리는 한편 경찰을 피해 루이지애나 늪지에는 절대 숨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청소년 봉사단체 파바월드가 오는 14일 청소년들의 봉사와 리더십 성과를 함께 기념하는 2026 파바월드 갈라 시상식을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에는 주디 추, 데이브 민, 영킴 연방 하원 의원과 김영환 LA 총영사 등 20여 명의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청소년들의 봉사와 리더십 성과를 격려할 예정입니다. 파바월드 800여 명 중 시상식에서는 250여 명이 참여하며
리더십상과 커뮤니티 임팩트상 외에도 코딩과 바이오, 한국 전통문화 등 전문 교육 프로그램에서 우수한 성취를 거둔 120여 명의 청소년들에게 수상의 영예가 주어집니다. 파바월드는 이번 행사가 단순한 시상식을 넘어 미래 세대와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식시장은 오늘 폭등했습니다. 드디어 7일 만에 3대 지수 모두 상승하는 회복세에 돌입했는데요. 다우존스가 오늘 단 한순간도 약세로 꺾이지 않은 가운데 개장 초 잠시 약세를 보인 뒤 반등한 내스닥과 S&P 500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며 제대로 탄력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중반에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저녁 이란 공습 계획을 전격 철회한다고 밝히며 급증한 패닉 바잉은 장을 9주 만에 가장 강력한 폭등세로 끌어올렸습니다. 오늘 반등이 데드캣 바운스로 끝나지 않고 이어질 가능성을 높인 건데요. 3주 연속 증가세를 이어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4개월 최고치를 기록하며 지난 금요일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던 비농업 부분 취업자 수와 달리 고용시장의 둔화 조짐을 드러냈습니다. 헤드라인 생산자 물가지수는 예상치를 상회하며 3년 6개월 최고치로 치솟은 반면 근원 물가지수는 전망치와 전월치를 모두 밑돌며 투자 심리를 진정시켰습니다. 어제 안도감을 전혀 주지 못하고 묻혀버렸던 소비자 물가지수와 달리 오늘 생산자 물가지수는 금리 인상 확률을 조금이나마 낮추는 완충제로 작용한 건데요. 반면 실적 호조에도 불구하고 8% 넘게 급락한 오라클은 소프트웨어 관련주들의 약세를 주도하며 전반적인 장의 랠리 모드에 동참하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김재환이었습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